안성환의 시사야. 지난 3일은 미국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슈퍼 화요일에는 미국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실시가 되는데요. 대체로 이 슈퍼 화요일에서 우승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에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제 바이든 대 샌더슨 양강구도로 굳어졌다고 하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미국의 슈퍼 화요일 경선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슈퍼 화요일이라는 게 뭔지 다시 네. 한번 알기 쉽게 풀어주세요. 1980년대부터 남부의 한 열 몇 개의 주들이 모여서요. 대선 레이스에서 영향력을 좀 키워보자. 그래서 3월 첫째 화요일에 다 같이 경선을 하자.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주가 함께 경선을 치른다는 의미에서 슈퍼 투스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올해 민주당의 경우는 대의원 3,979명 중에 3분의 1이 넘는 1,357명이 이 슈퍼 화요일에 걸려 있었습니다. 크게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초반에 뭐 아이오와 뭐 이런 경선이었잖아요. 네. 근데 초반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4개 주 대의원에 걸린 숫자가 155명이었거든요. 근데 3일에 열렸던 슈퍼 투스데이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만 415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경선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대선 본선은 한 주에서 승리하면 선거인단을 독식해서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이 경선은 본선처럼 하는 건 아니고 득표율에 따라서 대의원이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2등을 하더라도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가 있긴 하지만 1등에 더 많이 주니까요. 그렇지만 2등을 하더라도 조금씩은 대의원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 점인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1988년하고 2008년을 제외하고는 다 슈퍼 화요일에서 이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도 2008년, 2012년을 제외하고는 다 슈퍼 화요일에서 이겼던 사람이 역시 대선으로 직행을 했는데요. 지금 공화당 경선도 그럼 안 했나? 아닙니다. 같은 날 슈퍼 투스데이에 치러졌거든요. 네. 근데 현직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가게 되니까 그냥 대통령을 후보로 추인하는 요식 행위에 그친 그런 경선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면 이번 슈퍼 화요일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압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샌더스 네,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네, 당연히 앞서갔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었어요. 대역전극을 펼친 건데요. 14개 주에서 경선을 했는데 10곳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의원 수 기준으로 상위 5위권이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매사추세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캘리포니아를 빼고는 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4곳의 경선을 거치면서는 그때까지는 샌더스 상원 의원이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샌더스 의원은 대의원 수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 또 자신의 지역구인 버몬트주, 서부의 유타주와 콜로라도주 이렇게 4곳에서만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가 예측을 해봤더니 바이든 후보가 슈퍼 화요일에서 승리하면서 누적 대의원이 670명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확 많아졌고요. 샌더스 후보는 589명에서 지금 샌더스 후보를 이기고 갑자기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경선이 중도 진영의 바이든 전 부통령, 또 진보 진영의 샌더스 상원 의원의 양강 구도로 이제 자리를 하게 됐고요. 이제 중반전으로 돌입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네.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존재감이 있질 않았는데 초반 경선에서 4위, 5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슈퍼 화요일에 그냥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제일 큰 요인은 중도 세력이 결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샌더스 상원 의원, 워런 상원 의원만 진보 진영이었고요. 네.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중도 후보들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그랬는데 초기 경선을 거치면서 이렇게 샌더스 후보가 너무 앞서 나가니까 중도 진영들이 이제 속속 결집을 했는데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 제일 처음에 열렸던 곳인데 여기서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입니다. 네. 근데 이 사우스밴드 시장이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사퇴를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3차, 4차 경선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하면서 나는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클로버샤 상원 의원도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역시 지금 3일 경선을 앞두고 사퇴를 하면서 역시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도 진영이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이 바이든 후보로 모아지면서 지금 중도파가 이번에 큰 압승을 거두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경선 주자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이었던 수전 라이스라든가 해리 리드 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바이든 후보를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 내외적으로 민주당의 주요한 정치인들이 지금 동참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중도층이 네. 샌더스는 안 된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표가 많이 나올 때는 네. 바이든 쪽으로 뭔가 몰아줘야 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났을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요인이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샌더스 후보는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데다가 사실 알고 보면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무소속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원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민주당원이 아닌데 무소속으로 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주류 민주당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이 되면 내 당권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당내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안심이 안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상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원은 네. 전원을 뽑게 되는데 만약에 샌더스 후보가 이렇게 되면 후보가 되면 그 선거가 위험해지니까요. 직접적으로. 너무 급진적 사회주의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해가 오니까 이 민주당 중도파들은 위기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정치권이. 다들 그렇죠. 어느 나라나.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걸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네네. 왠지 거부감 네. 같은 걸 갖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그렇게 네. 거부감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또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블룸버그. 예, 후보 마이클 말씀하신 블룸버그 거죠? 후보 그 어마어마한 억만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9위, 11위 뭐 이렇게 부호로 꼽히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나 전통적인 민주당에서 네. 오래 있었다고 하는 엘리트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블룸버그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초반 경선 4개를 건너뛰고 슈퍼 화요일에 직진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트럼프에 대항할 만한 사람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작년 11월까지 이렇게 지켜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우크라 스캔들 때문에 너무 흔들리고 있고 네. 샌더스 의원이 이제 약진하고 이러면서 이랬다가는 우리가 또 패하겠다 싶어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뛰어들겠다라면서 11월에서야 아주 네. 뒤늦게 경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한 101일 정도 슈퍼 화요일까지 101일이 지난 셈인데 지금 14개 주에서 경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TV 광고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다고 하던데요. 6,700억 원 정도를 쏟아부었죠. 혼자서 자기 돈으로 6,700억 자기 원. 돈으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되게 모금해서 그 모금액으로 TV 광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블룸버그는 워낙 자산가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만 그렇게 썼는데 다른 후보들이 쓴 거를 다 합해도 그것의 2배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해요. 네.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많이 썼고요. 그런데 이제 14개 중에서 한 곳도 승리를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지 바로 그 슈퍼 화요일 다음 날에 나는 하차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후보를 나는 대신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걸 보면 지금 한 군데서도 1위를 못했기 때문에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대의원을 한 명도 얻지 못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바이든의 표를 괜히 갉아먹으면서 샌더스에게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는 엄한 주자다. 이런 좀 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슈퍼 화요일 경선만 놓고 봐도 바이든 후보가 얻은 표, 블룸버그가 얻은 표를 좀 단순하게 합산을 하면 샌더스 의원이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자기의 지역구인 버몬트랑 유타주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렸는데 여기서도 샌더스 후보가 이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과 블룸버그의 표를 합했다면
중도파가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도파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일단 경선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는 운동은 계속하겠다라면서 앞으로 6개 경합주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반 트럼프 운동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겠다. 최대한 1조 원을 더 쏟아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나 돈이 많냐면 돈이 얼마? 6,700억 원 정도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101일 동안.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한 80만 원 정도 쓴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큰 타격이 되지 않는 액수라는 거죠. 블룸버그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본인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냥 미국 국민들 다 먹여줘도 되겠는데. 한 2,200명의 뉴욕 시민인가요? 그 사람들에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대단하군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긴 네. 합니다. 근데 워런 상원 의원도 네. 주목을 받지 않았어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오와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워런 의원이 지난해 10월까지는 1위를 달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 워런 의원이 샌더스 의원을 제치고 이 진보 진영의 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요. 지금 14개 주에서 열렸던 슈퍼 화요일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결정타가 된 곳이 자신의 지역구였는데요. 매사추세츠였는데 바이든 후보가 1등, 2등이 샌더스 후보,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에서도 3위에 머무르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4일에는 블룸버그가 사퇴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5일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사는 그럼 누굴 지지할까? 대체로 사퇴를 하면 나는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워런 의원은 그냥 당분간 생각을 좀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같은 진보 진영이 샌더스 의원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바이든과 샌더스를 사이에 두고 워런이 정치 경력을 건 선택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만약에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민주당 주류 세력과 제휴를 하는 셈이고요. 샌더스 후보를 선택한다면 아웃사이더들과 힘을 합치는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샌더스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뭐 이념 성향도 맞고 앞으로 좌파 진영에서 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긴 한데 샌더스가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낮아졌죠. 그리고 샌더스 후보랑 사이가 좀 좋지 않습니다. 왜 여성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네 안 했네 라면서 TV 토론에서 굉장히 언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점이 문제가 되면서 좀 불협화음이 많은 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워런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면 뭐 민주당 지도부가 약간은 뭐 그 좌파 좌쪽 성향의 그런 어젠다들을 받아들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워낙 정치적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경선 결과가 다 끝날 때까지 지지 후보를 얘기하지 않았다가 누구로 이제 지명이 되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까지 쥐지는 못할 정도네요. 네. 세력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정치적 네. 의미를 갖는 정도 수준일 그렇습니다. 거다.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바이든하고 샌더스. 입소스가 슈퍼 화요일 직후인 지난 4일에서 5일 동안 민주당원 5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5%, 샌더스 의원이 32%의 지지를 받아서 격차가 13%포인트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9일 전에 똑같이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그때는 샌더스 의원이 11%포인트로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화요일이 지난 이후에 24%포인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가상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이냐 이걸 물었을 땐 54%가 바이든의 손을 들어준 반면에 샌더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는 샌더스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민주당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역시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많은 민주당원들의 마음이 바뀐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샌더스가 급진적 좌파다, 무슨 네. 사회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뭐 이런 네. 게 급진 좌파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나죠. 네. 네. 근데 미국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모이는 네. 이런
대의원대회 같은 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슈퍼 화요일 전날 이제 나온 그 추적치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125명이고요. 누적 사망자가 9명인 상태였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럼 투표를 안 하러 오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번 4년 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이 유권자들하고 투표소에 방역에 좀 철저히 해달라 이걸 당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투표소에 문 손잡이, 의자, 책상, 조명 스위치, 또 자동 투표 계산기가 있습니다. 또 네.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표면을 살균제로 소독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유권자들한테도 투표 전후에 손을 꼭 씻어달라. 화장실이 있으면 비누와 물을 이용해서 그런 곳이 없으면 손 세정제를 이용해달라고 했고 주 정부는 이 점이 좀 재밌었는데요. 네. 투표용지가 알코올에는 젖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무효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전자기표기도 있고 물론 이러니까. 물론 그렇게 저 투표하러 갔는데 네. 투표 용지가 이게 소용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네.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중요한 점이 그 군중이 모이는 곳에서 또 확산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각 주별로 부재자 투표를 좀 확대한다든가 위임 투표라는 방식을 이번에 채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유권자들의 75%로부터 부재자 투표를 받았습니다.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편으로 받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수거해 가는 방식을 썼고요.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을 위한 대책이 나왔는데 위임 서류 등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많이 올라간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일종의 예선이잖아요. 네, 당내 경선을 치르는 거고 네네. 만약에 본선으로 가면은 네. 아직도 미국은 대규모 군중을 모으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선거 유세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위험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 행사를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유세를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입장들을 지금 후보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샌더슨 상원 의원이 뭐 어디를 가든지 공중보건 당국자들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규모 선거 유세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습니다. 근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가 좀 중요한 게 현직 대통령이니까 네. 만약에 감염이 된다면 그냥 다른 예비 후보들보다는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호 당국이 지금 많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CNN이 지적을 한 건 뭐냐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질병의 위험이 큰 사람들을 상대로 가능한 한 군중을 피하라고 경고를 내렸어요. 당연한 네. 거죠. 네. 근데 지금 샌더스 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렇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군중을 피하라고 권고한 연령대입니다. 다 70대잖아요. 샌더스 의원이 78세.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죠. 바이든 후보가 77세, 트럼프 대통령이 73세입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좀 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후보들이 지금 이 고연령 위험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 약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네. 유세 현장에 가면 꼭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 이게 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이게 행위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굉장한 딜레마에 후보들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포옹하는 대신에 주먹 악수 뭐 이런 팔꿈치 네. 인사 그런 걸 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대선 앞두고 또다시 러시아 스캔들이 논란이 된다면서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러시아가 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러시아 스캔들이었잖아요. 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대선에 개입을 했다 이건데 이번에도 미국 정보당국이 같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샌더스 의원을 지원한다 이런 의혹이 일면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국가정보국 당국자들이 이미 샌더스 의원 측에 러시아가 당신을 도우려 한다 이런 얘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의원이 이제 파문일까 봐 러시아는 미국 대선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경쟁자들은 러시아가 트럼프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본선 경쟁력이 약한 샌더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미국인을 가장해서 정보를 올리기보다는 이번에는 거짓 정보를 미국인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네.
슈퍼 화요일은 끝났고 네. 그럼 앞으로 바이든하고 샌더스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바로 이제 미니 화요일이 또 열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중서부 6개 주에서 35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경선이 열립니다. 근데 제일 눈여겨봐야 될 곳이 미시간주예요. 대의원 수가 125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경합주입니다. 본선에서도 굉장한 경합주예요.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0.2% 차로 석패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선에서 이기려면 여기를 탈환해야 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필수적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현재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29.2%, 샌더스 후보가 22.5%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네. 이 승리가 네. 샌더스한테는 훨씬 더 절실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길 놓치면 정말 치명상을 입게 될 거라고 폭스뉴스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우산 준비하셔서 출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